이쪽 커튼은 관계자가 불러가지고 커튼이 아마 자동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커튼. 자, 강의 진행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자, 평가번호 5번 직업교육입니다. 집중을 해주세요. 자, 평가번호 5번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3개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많이 보던 항목입니다. 기준 1번은 급여 규칙이 전에는 10개였는데 이제는 12개로 늘었습니다. 이건침의 내용 지침하고 외인용 고침 처리가 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매뉴얼에 이건침회가 따로 있었죠? 고침 처리 따로 있었죠? 네.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규칙은 총 12개입니다. 얘도 당연히 점출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세 과목에서 일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평가 때 그려진 10개가 나는 충족됐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과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기준 2번은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시라고 천천히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급여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평가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고요. 윤리 지침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건 직종별 윤리 지침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관 안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사회복지사 윤리침, 요양보호사 윤리침, 그 다음에 시설장 윤리침이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여 지침이 대신일을 만약에 해보셨다면 우리 동의해야 됩니다. 필수 비치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준 2번은 보신 것처럼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운영 규정 교육을 실시하셔야 돼요. 이 항목은 우리가 직접평가 때는 연단 항목이었어요. 연단 항목이다 보니까 운영 규정 교육 보고서가 필요 없었다면 2026년부터는 운영 규정 교육을 하시고 교육 보고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급여 지침 12개 우리 교육해야죠. 교육보고서 만들어야 되나요? 급여 지침 12개에 대해서 교육보고서 만드셔야 돼요? 평가지표 3번이 뭡니까? 모든 직원은 연일의 이상 급여 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지요 내용을 알고 있다. 옆에 평가 방법 뭐예요? 급여 지침 12개에 대해서는 교육보고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육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운영규정 교육보고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육보고서를 만드셔야 돼요. 세 번째가 노인인권보호입니다. 우리가 직전까지는 연일이었다면 이번 평가 26년부터는 단기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체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세 개는 교육보고서가 필수고 나머지 급여지침 항목이라든가 신기지원 교육보고서 있어야 되나요? 신기지원 교육보고서. 신기지원 교육보고서가 신기지원 평가 항목이 없어졌나요?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연담으로. 요양보호사에 물어봅니다. 신기지원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무슨 교육 받았는지를. 따라서 신기지원 교육보고서도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돌아가셔가지고 평가 서류도 많아 죽겠는데 평가에서 안 보는 걸 굳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가중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운영기능 교육보고서를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걸 좀 말씀드리면 자, 화면에 보이신 거는 운영기능 교육 규정이고요. 저는 보통 서식 만들 때 우리 기관별도 보시면 잠깐 겉페이지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 뒤에 규정이다 보다 규정 같은 거라든가 또는 연간계획서가 필요하다면 연간계획서를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례관리 반기별이다. 그럼 연간계획서를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2016년 6월 12월에 사례관리 회의를 하겠다라든지 이거 우리 지정행진제 때 연간교육계획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럼 화면에 보시면 이런 연간교육계획서를 지정행진제도 제출을 하셨어요.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 계시는 이런 연간계획서도 하나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보고서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교육 1차 시간, 교육방법은 내부 집합이 됐든 외부든 온라인든 다 인정합니다. 평가에서는.
교육 내용이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노인인권 보호도 마찬가지고, 노인인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인인권 수료 중에 노인학대 예방 방법이라는 게 수료 중에 명시돼야 돼요. 명시 안 되면 인정 안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운영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운영규정 교육이니까 우리가 운영규정에 11가지 항목을 정확히 교육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 내용에 반드시 이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교육 시간은 몇 분을 해야 돼요? 1시간? 50분? 40분? 30분? 20분? 10분? 평가에서는 관여시 안 나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적정 교육 시간을 기간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저는 이제 30분 정도로 봅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저는 적정 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1시간 할 거 하면 저 위에 교육 시간 60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강사 서명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강사 몇만 넣으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교육 보고서를 만드셔야 돼요. 이 교육 보고서 하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박원장은 사무실이 좀 작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연구사가 50명인데 우리 사무실에는 의자를 아무리 놔도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운영규정 교육을 우리는 한 번에 했다고 해가지고 교육 보고서 참가자 명단에다가 여기다 50명을 다 넣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평가관이 웃을 겁니다. 여기 어떻게 50명이 다 들어왔냐고. 교육 회차를 나누시라고요. 예를 들어 A조, B조 직원들을 나눠서 A조는 월요일날 오시고 B조는 수요일날 오는 걸로 하셔가지고 교육보고서를 나누시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몇 명 정도의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보시라고요. 그거 아니면 얼굴 빨개져요. 네? 얼굴 빨개지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라고요. 서명은 도장 되나요? 안 돼요. 도장 안 되고요. 뭐 하셔야 돼요? 서명 정자는. 네, 이름 석자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는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도장은 안 되고 서명, 이름 석자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서명은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무조건 받아요. 이번 평가 매뉴얼 보면 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회의에는 무조건 서명을 받게 다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직원회의면 참석자 명, 사례가지고 참석자 명만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번 26년부터는 전부 서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운영규정 교육하시고 뒤에 운영규정 하나 더, 출력해서 하나 더 넣어주세요. 보고서 교육자료, 보고서 교육자료. 언제나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노인권 보도 자세교육 보고서, 노인권 교육자료. 그렇게 서류를 하셔야만 평가 때 편하시고. 자, 견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자, 여기 보시면 금연지침 12개에다가 뭐 윤리치부터 해서 견출을 다 하시고요. 운영규정에도 교육일자,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 필수 항목입니다. 이 필수 항목이 꼭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기준 3번이 면담인데 근로자 면담 한 번에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급여정지시 12개에 대해서 이제 평가관이 교육을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면담을 진행하는데,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신입직원은 급여정지 시작일부터 7일 내에 교육을 하든지 면담으로 확인하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급여정지 12개에 대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들 근로자 면담 방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여보사님, 어신에게 신체기능 증진 개선 서비스를 어떤 걸 제공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여학생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면담 항목입니다. 면담. 여학생한테 물어봐요. 이건 예전도 오라면 기능회복 훈련. 이번 평가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기능회복 훈련이 지금은 신체기능 개선 증진 서비스 뭐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어르신에게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 안에서 일어서기, 서있기, 근력, 연화운동, 지구력 운동 등등을 저희가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한 요양고생이 우리 기관에는 참 넘친다. 참 넘친다. 우리 기관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르신에게 일어날 때 도와주고요, 밥 먹을 때 도와주고 훈련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라도 대답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일어서기도 기능회복 훈련 동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밥 먹는 식사 동작 훈련도 일상생활 동작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 FM적인 거라면 여기에 있는 급여지침 12개에 대해서 전부 외우게 하셔야 돼요. 자신 있으신 분.
나도 자신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평가가 사무실 평가는 외부에서 오죠. 네. 현장 평가는 어디에서 와요? 우리 지역 내에서 오잖아요. 우리 지역 내 평가 뭐 자원봉사나 자문위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점수를 다 드리려고 노력해요. 우리 지역이니까. 그 명사님들한테 끝까지 뭐라고 대답하라고 해요. 꿀벌을 버리면은 결국 강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라도 대답하면 우리 영사님들도 나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넘어가 주려고 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요지는 제가 FM적인 대답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냐고요, 이거를. 그러면 차라리 간단하게 하나라도 대답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여왕고사님 금연치 12개 교육 받으셨나요?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받았어요. 교육 언제 받으셨는데요? 연초에 언제? 사무실 갔어요. 윤리식은 언제? 낙상은 몇 월? 1월 28일 됐습니다. 자, 욕창은 몇 월? 1월달 중요한 건 그러면 25년도에는? 받았어요. 24년도에는? 받았어요. 언제? 연초에. 언제? 연초. 우리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고도 내가 몇 월 할지 모를걸요? 연초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왕사님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그 유엔식을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원장님이 부른 가서 교육받고 있지.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기관에서 교육받으면 되합니까? 김하재 연구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 있으니까 와요? 이거죠? 그럼 여왕사님들도 그건 익숙하죠? 대답, 아, 예, 저희 원장님이 부른 가서 교육받는데요? 이대면 훨씬 낫다 이거예요. 대답 안기물을 만드실 때는 제발 여기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 기준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FM 쪽으로 가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 여왕사님이 대답을 하실 때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라도 간단하게 대답하게끔 안기물을 만드셔야 돼요. 여왕사님이 질문하는 게 평가에서만 13개, 14항목이에요. 네? 낙상 예방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인지, 신체,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지금. 이거 평가에 있어요. 이번에 13항목이에요. 못하죠? FM 쪽으로는 다 외우게 되잖아요. 그럼 FM 쪽이 아니면 미끄럽거나 멋이 치내거나 어지러움은 그런 낙상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대답이 훨씬 낫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인지, 신체, 환경적 요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건 여학생들에게는 여학생 기준에 하나라도 꿀벌을 버리지 말고 하나라도 대답하는 안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교육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어제 무슨 가서 받았어요. 어떤 거 받았어요? 금연치료하는데 안에 욕창, 치약 이런 거 했어요. 2개나 3개라도 대답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12개는 내가 다 못해도 한두 개 한 다음에 이거 흔들라 그러세요. 그럼 지금 흔들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는데 원장님 자료가 이게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가 나이가 있고 힘들어요. 근데 원장님 자료 좀 맨날 공부하라고 해요. 연출. 그래서 이번 평가 때는 근로자 면담목이 줄은 것 같지만 굉장히 디테일로 들어가요. 이거는 유학생 그러면 대답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머리채도 얘기한 건 금연치 12개 출력해 유학생한테 줘라. 그리고 유학생 외부한테 얘기하지 말고 흔들어라. 평가관 앞에서 이거 지금 내가 하는데 이거 죽겠다. 우리가 교육 너무 안 하나? 이해되시나요? 예? 평가관님 앞에 그 자료 보지 말고 대답하라고 아까 얘기했잖냐고 욕창 치해만 하는데 원장님 맨날 교육하는데 힘들어 죽게 그래 따로 줬는데 그럼 기관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노력했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꿀벌을 버리면 빵이에요. 근데 차라리 지금처럼 대답하면 평가관이 판단해서 점수가 주는 확률이 더 커져요. 꿀벌을 버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면담 방법은 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절대 면담 방법을 FM적으로 해놓으시면 힘들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포상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번 22년 평가에 현장 평가에서 대답 잘한 여학생은 포상으로 10만원 쏠게 해보세요. 갑자기 여학생이 나한테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어차피 포상 주잖아요. 그럼 그걸 차라리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 돈을. 왜냐면 여학생 보통 원장님 저 대답 알겠습니다. 할게요 하고 평가 끝났어요. 나는 A 같아. 중학교 하는 거 보니까 감점이 없어. 현장 평가 보고는 없지만 서류상 내년 4월에 딱 결과가 발표났는데 갑자기 C가 나왔어요. 뭐야? 봤더니 현장에서 다 날아간 거예요. 여학생가 미안해요 원장님 그때 대답 못했네요. 내가 어떡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간소하게라도 대답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FLT가 몰라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머리처의 안기물을 제공하지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운영기준 교육 받으셨어요? 네,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어요?
원장님 부름 가서 매년 받아요. 운영님 기록 운영하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랑 대답하게요. 몇 달 남기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흔들게 한다고요? 교재 막 드려요. 예? 이건 실제 제가 평상 컨설팅에 쓰는 거예요. 제 거기서. 야, 누님 말씀드려요. 몇 달 근로자 몇 달 남기면 뒤로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좀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직원 교육이었고요. 자, 평가번호 6번 직원 인권보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 4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26년 신사항목이에요. 이거는 26년 신사항목입니다.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이 항목은 우리가 2025년 명확평가 때 새로 신설을 한 건데 제가 들어온 거고요. 자, 기준 3번에 보시면 인권침해 대응 지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직접 매뉴얼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보고서 만들었죠? 네. 지금은 없어도 돼요. 연당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직원 인권침해 교육보고서를 24, 25를 만들어도 된다? 안 만들어도 된다? 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세히 보면, 자, 기준 1번을 자, 말씀드릴게요. 기준 1번은 여기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준 1번을 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수급자 직원의 상호존중, 성희롱 예방 등 폭언, 폭행, 폭력 이런 건데, 자, 첫 번째. 포스터를 붙이고 인정해 줄게. 포스터 안 붙였어? 그럼 좋아. 기간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면 인정해 줄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교육해 주면 인정해 줄게. 자, 뭐냐면 인권침해 대응 지침이 여기로 살짝 두는 거예요. 교육이. 자, 기준 1번 평가 점수는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또는 교육보고서를 만드는데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합니다. 뭐가 제일 편해요? 포스터가 제일 편해요. 포스터에 네이버에 치시로 많이 나와요. 이미 요약원 때문에 이 포스터는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예? 포스터를 기관 내부에 게시판에다가 흑백 칼라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냥 붙여놔 버리세요. 지금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포스터들이 네이버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포스터가 나오니까 포스터도 그게 있어요.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 30장 출력해서 계실 거라고 해요. 이게 또 평가사 성향마다 이것도 인정 안 한다 그럴까봐 포스터 돌아다니는 건 20, 30장을 다 붙여놓으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이 의미를? 네? 평가는 약간 더 풍족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하니까 게시하시면 되는 거고. 자, 기준 2번 볼게요. 기준 2번이 약간 헤맬 수 있는 거지만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연일에 이상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포함한 내용을 안내를 하셔야 돼요. 이 안내를 하실 때는 여기 보신 것처럼 대면, 그 다음에 문자, 이메일, 우편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기준 2번법 필수 항목이 뭐죠? 안내일자, 안내방법, 안내 내용, 수급자명, 보호자와의 관계,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필수로 문서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좀 잘 들어주세요. 신규 수급자 기준이 있고요. 기존 수급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2020년 1월이죠. 지금 오늘 1월 6일인가요? 1월 1일 이후에 새로 들어온 신규 수급자한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노인인권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이에요. 직원인권, 직인적, 직원인권, 폭언, 폭행, 성희롱을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안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령으로 결정제도라고 평가 26번이 제도 안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안내해야 돼요. 연령으로 결정되고 이거 호스피스라고 보시대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계약서 9번 어르신들에 갖다 놔야죠. 계획서 9번. 계획서 9번은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26년부터 직원표고 평가 어떤 거예요? 신설이에요. 그 다음에 8가지 교육자료 있죠. 이게 평가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자료 제공하고 설명해야 되는 평가 항목들이에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각각의 항목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은 뭐냐면 이런 확인서 하나에다가 확인서죠? 서명 받으시면 저기 있는 6, 7개 평가 항목이 주기가 끝나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네? 각각의 확인 내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직원 폭언폭행 성희롱을 줬어요. 저 대면으로 줬는데요. 그럼 평가관은 못 알아요. 대면으로 줬다고 하면 확인서 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그죠? 노인인권 계약서 보고 현장에서 확인하겠죠? 그 현장에서 확인하지만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신규 수급자는 우리가 보통 어르신과 계약 표준약관 작성하죠. 작성할 때 우리 뭐 작성해? 표준약관 계약서하고 개인정보동의서 받고
그다음에 개인별 장비용 계획서가 다르니까 변경동의서나 변경영상이나 받고 그 다음에 원래 얘를 받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돌아가시면 우리가 계약서를 받을 때 여기 있는 교육 자료도 우리는 계약하면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수급자들은 이런 확인서 같은 걸 받으셔야 돼요. 확인서를. 근데 이 평가 기준은 모든 수급자예요. 그럼 소위 말해 신규가 아닌 기존부터 해왔던 분들 있죠. 이분들은 2026년 1월 초에 전부 제공하고 확인서 받아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제가 왜 2026년 수급학교 12월에 해야 될 업무 영상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 이거 다른 걸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이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신규 수급자는 계약일 작성 날짜로 받으셔야 되고요. 기존 수급자는 1월 초 날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수가 변경 동의서 받으시죠. 연말에 그 날짜 작성 날짜 언제 가세요? 12월 가보면 다 1월 1일이야. 1월 1일 아니면 12월 31일. 1월 1일 날 어르신을 만나긴 하셨어요? 근데 왜 가보면 다 1월 1일이에요? 이거는 동의 날짜잖아요. 우리가 수가 변경된 건 2020년 1월 1일로 적용된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할게요. 동의 날짜 2025년 12월 27일 누구? 이거잖아요. 근데 가보면 다 1월 1일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작성 날짜 주의하시라고요. 우리가 만나서 작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작위를 좀 섞어주시라고요. 우리가 요양보사 어르신이 30명이면 1월 초 날짜부터 뭐 날짜마다 3명씩 만난 걸로 날짜를 바꿔주시라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질문하는 거 얼굴 빨개져요. 우리 1월 1일 날 만나지 않았는데 작성 날짜 다 1월 1일에 하면 문제라고요. 자, 요거를 받아주시면서 제공자는 누구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는 제공자는 시설장님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도 안에 있죠. 연명으로 결정되는 무조건 시설장님이 설명하게 돼 있어요. 시설장님이. 그리고 2015 요양원 평가 보니까 우리 시설장님들이 뒤로 빼는 걸 이제는 못 봐주겠나 봐요. 시설장님 확인 항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습관을 기반에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계약, 수급자와의 중요한 계약 서류나 안내 서류는 시설장님 사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설장님 사인을. 자, 수급자 보호자 같은 사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자유대장, 관리대장을 기록해 나가셔야 돼요. 관리대장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이 2022 2월 5일 시작해서 안내는 2월 5일 또는 계약 날짜니까 계약 날짜가 2월 3일이면 2월 3일 적어주시는 거고요. 보호자 홍희동 아들 배면으로 제공자 시설장 하과장 이렇게 관리대장을 쭉 적어 나가셔야 돼요. 뭐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202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육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런 확인서 하나를 서명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문자도 됩니다. 문자. 자, 우리 선생님들 문자로 문자가 된다. 그러면 여기 오신 것처럼 저 직원들 어시기에 도움을 드리는 직원입니다. 누구나 감동 소중하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분명 폭포경은 처벌받아요. 이거 문자를 보내면 돼요. 언제까지? 신규 직원은 급여계 10일까지. 왜 우리 요구 사정이나 급여계 또 급여계 10일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얘도 급여계 10일까지 이 자료를 안내해야 돼, 수급자에게. 문자는 하셔도 좋아요. 근데 2025년 영어평가 경험으로 보니까 문자니까 다 밀려요. 깜빡깜빡 해가지고 문자를 못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이도 문자는 다 좋은데 평가관한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관한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확인서를 좀 받아주셔야 되세요. 자, 기준 3번 직원은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알고 있느냐. 이게 자 보세요.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소위 말해서 요양보사님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받으셨나요? 아유 받았죠. 그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어떤 내용 받으셨어요? 요양보사님 혹시 폭언폭행 성희롱 대응 방법 알고 계세요?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양보사님 설명해야 돼요. 이번 평가 면담은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표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만보 걷기 하면 만보 걸을 것 같아요 지금. 만보 걸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죠. 인권침해 요양부터 여기 폭언폭행 대응 방법을 보시죠. 여기 끝까지 요양보사님 외우기 하시면 돼요. 이게 FM적인 대답이에요. 자 자신 있으면 외우기 하세요. 요양보사님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해맑게. 자 근데 만약에 쉽게 가자 이거예요. 요양보사님 인권침해 대응 지침 교육받으셨어요? 대응가 어떻게 돼요? 아니 어르신이 그런 거 저는 카메라에 찍혀보고
어르신 지금 때까지 지켜보다가 기간에 보고하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셔야 된다고요. 저희 대응만 보세요. 1단계 어르신이 폭언을 하면 중단을 요청하고 도움이 되냐 아니면 대화를 유도한다. 진정시키면 사만인 거잖아요. 이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다음 뭐예요? 그거는 나중에 기관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지금처럼 요양선생님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카메라 화면 지켜보면서 진정까지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지켜보다가 기관에 보고합니다. 이렇게는 들어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아까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게 하시고요. 아마 요양선생님의 해맑은 웃음을 보시면서 다음 연도에 내 점수가 다른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연단 안기문을 그래서 간단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직원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평가번호 7번입니다. 직원 권위 형상이고요. 이거는 좀 쉽게 가겠습니다. 기준 5개가 있는데, 자, 5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완납한다. 자, 5대보험 완납 증명서와 5대보험의 납입 증명서를 출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출력하셔야 돼요? 평가 예정일 전날에 출력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가에 전화 와서 1월 10일날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1월 9일날 출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출력할 거 없고 내가 열심히 납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가산금이에요. 평가에서 내가 A등급 안에서도 가산금을 받은 기간은 가산금을 직원에게 쓰셔야 됩니다. 단, 지금은 비율이 없어요. 다음 평가 때부터는 80% 이상을 직원에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A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 나한테 1000만원 줬어요. 그 중에 800만원은 직원에게 써야 됩니다. 직원한테 쓰실 때 제발 회식하지 마요. 회식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현금으로 얼마 입금하고 딱 끝내시라고요. 야,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평가인데 A뿔 나와 가산금 나오면 내가 80% 직원들한테 줄게. 원래 평가 기준이지만 그죠? 원래 평가에서 주게 되니까 그러면 인당 한 10만원씩 나올걸? 차라리 이렇게 해서 영선생님 사실인자를 시키시라고 그냥. 예? 자, 가산금인데 회식보다는 그냥 돈을 하시는 게 낫고요. 기준 3번입니다.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를 제공하냐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어떤 거 있으세요? 대답 안 하면 저도 목소리 작아져요. 명절이 있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경조사. 그죠? 생일, 뭐 이런 것들 경조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일부 포상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알파이드 잘 찍으면 3만원씩 주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알파이드 잘 찍으면 3만원 준다. 요거는 포상에서 좀 애매해요. 예? 평가하는 날마다 인정하고 안 하고 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저는 오로지 명절, 경조사, 그 다음에 일부 포상만 얘기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자, 명절. 여기서 또 그런 거 하잖아요. 인건비 비율 충족, 그것도 좀 되나요? 안 돼요. 인건비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한 거는 복지에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물론 80%, 예를 들어 90%인데 내가 100%를 완성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거에 대해 인정, 이런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자, 분기니까 1분기, 3분기는 뭐가 돼요? 명절 있잖아요. 1분기는 설날, 그죠? 3분기는 추석, 2, 4분기만 남은 거잖아요. 2, 4분기만. 그것만 경조사가 됐든 포상이든 찾으시라 이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줘. 예. 그냥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어야지. 예를 들어 그 말씀만 드릴게요. 자, 내가 2020 짝수기간이에요. 24, 25년, 22년이나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야, 아무리 찾으면 24년 12월 게 죽어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없다면 시설장님 개인 카드 중에서 3만원 정도 뭔가 산 거 있나를 보세요. 개인 카드는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복사, 오케이, 콜. 이거 받은 거야. 뒤에 카드는 됐다. 평가에서는 회계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유등록증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개념이 또 같이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아니 내가 기간 운영비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내 돈 갖고 샀다 그러면 평가에 인정을 해줘요. 카드 전표가 들어오면 그렇게 찾으시라고요. 카드 전표를. 여기서는 지출 영수증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간영수증 인정 안 해요. 간영수증 제가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느 순간 들어와서 안 된대요. 카드 전표, 통장 이체네요. 세금 계산서 이런 것만 됩니다. 가끔 이랬더니 과장님 저는 상품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상품권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요. 상품권을 누가 다용금까지 저용금 주사잖아요. 평가에서 인정 안 합니다. 구매 이게 인정 못 해요. 그리고
기부 받은 걸 줬어요. 돼요, 안 돼요? 기부 받은 거. 근데 저쪽에 문제에 내가 기부를 받아주면, 안 돼요. 그때 말로 이 평가가 뭐냐고요? 원장님들 보고 돈 쓰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 돈 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직원은 건축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라 적절히 좀 실시하냐.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해요. 여기사님, 기관의 건축처리 절차를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는 기관에 건축처리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건축했으면 건축을 적어가지고 건축처리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저희 원장님이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기관 자체 내부에 있는 건축처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럼 저와 관계자를 소환해가지고 면담을 진행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공유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서로 어떤 일정 기간을 둔 다음에 감정이 좀 쭈그럴 때까지 해서 다시 합의하고 그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여학고사님 따소. 본인들 돌아가시면 급여를 지침하는 건축 처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대답할 여학생이 있냐 이거예요. 자, 여학고사님 건축 처리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에게 얘기합니다. 다이렉트로 잘해줍니다. 이게 낫다고요. 건축 처리 예를 들어 여학생님 건축 처리 절차 어떻게 되세요? 저 원장님한테 얘기할게요. 빨리 얘기해줘요. 저희 원장님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근로자 안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간소하게 우리 여학생이 꿀먹은 번이 되지만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게 싫으시면 아까 제가 읊었던 FM적으로 외우게 하시면 됩니다. FM적으로. 자, 기준 5번입니다. 퇴직금제도. 요새는 뭐 퇴직연금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며칠 안에 퇴직금 지급하셔야 돼요. 14일 이내 지급을 못하면. 왜? DC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상관없죠? 알아서 주니까. 근데 내가 일반 은행 새마을금고에다가 이 사업자 통장으로 퇴직금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퇴직금을 주고 있어요. 평가에서 인정돼요? 인정됩니다. 이것도 다 돼요? 단, 이 통장은 무조건 퇴직금 용도로만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퇴직금 용도 아닌 게 썼다 보면 감점이에요. 자, 그럼 퇴직금을 주는데 20일 만에 줬어요. 평가에서 감점이에요. 서류 받아놔. 맞죠? 감점 안 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서류를? 연기돼도 된다. 서류 하나 받으면 인정해 주죠? 몰라서 대답 안 하신 겁니까? 나만 알려고 대답 안 하신 겁니까? 네? 자, 평가관이 보면 요새는 여기 보신 것처럼 퇴직금 지급 대상도 요청을 합니다. 기관에 돌아가시면 내가 착수하면 24, 25년 동안 총 지급된 퇴직금 관리자 명부를 만드셔야 돼요.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쫙 관리대장에 기록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14일 안에 지급했지 안 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야 이거 16일 만에 줬는데? 그러면 평가관이 만약에 그게 보이면 감점을 받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여기 보시는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 같은 거 가지세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 우리 힘들어 공간에 돈 받았을 테니까 내가 일주일만 뒤에 줘도 될까? 오케이 그때 주세요. 제가 동의할게요 라는 확인서예요. 이게 들어왔다면 내가 퇴직금을 20일 뒤에 줘도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퇴직금 지급일이 14일 넘어갔다면 예를 받아주세요. 중간정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간정산이요. 안 해요. 웬만하면. 중간정산은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하시면 평가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부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기관에서 월급을 줄이려고 하거나 이런 등등인데 중간정산을 웬만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친하다고 여학생이 중간정산을 해버리시면 이 사유가 아니면 평가에서는 감점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선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점 받고 끝날까요? 안준 걸로 해야지. 네? 감점 받고 끝나야 돼요? 중간정산 한지 안 한지 아무도 몰라요. 원장님 얘기 안 하면.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건 중간정산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퇴직한 걸로 보고 이 사람이 퇴직금 지급 사유인지를 평가하는 확인하잖아요. 근데 중간정산은 퇴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불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공적인 자리. 예전에 이렇게 강의하다가 뒤에 공단 직원 있는 거 모르고 공단 욕 막 했다가 강의 끝나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어쨌든 하늘에 보시는 거는 시간상 노력입니다. 26년, 24년부터 적용되는데 이 항목은 제가 웬만해서는 관심을 끄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기준 1번입니다. 인건비 지출 순서겠죠? 네. 과장님 이거 근데 제가 24년을 못 맞췄는데 어떻게 보면 감점이에요? 평가 때? 평가 때는 평가에까지 잘 맞춰보시면 돼요. 네?
평가일까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이거는 준수하시면 되는 거고, 전산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기준 2번은, 자, 청구 상담 봉사를 하시는 분, 그런 분만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치우시라고요. 괜찮아요. 0.2점이에요. 우리 100점에 100점 목표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거 관심 뻗으시기 좋고, 기준 3번, 경영실태 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자, 경영실태 자료 공단 제출해가지고 최종 패널로 선정되셔야 돼요. 되신 분 대단하신 겁니다. 0.2점 드릴게요. 그럼 안 한 우리는 0.2점 감점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수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준 4번, 이게 신설 항목이에요.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영양 강화를 위한 인지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관계를 기회해서 하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인지능도 어르신 분 있죠? 프로그램 진행하죠?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림 그리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그럼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요양보호사님 오늘 기말자 어르신에 나갈 때 우리 기관에서는 20명 어르신에게 그림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이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은 목적이 어르신의 기억력 유지와 인지기능 개선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전개 과정이 처음에 어르신과 인사를 하고 도화지 준비물을 준비해서 어르신과 박수치를 진행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르신과 사후관리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이 꼭 끝나시면 어르신의 피드백을 꼭 받아주세요. 준비물을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거를 교육해서 내보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간보호나 요양원처럼 프로그램 보고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좀 이해되시나요? 네. 자, 화면에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인지 프로그램 교육 보고서인데, 자, 인지 프로그램 교육 보고서 교육 규정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늘라고 말씀드렸고요. 관계에서 아까랑 똑같고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인지 프로그램 교육 보고서입니다. 교육 날짜, 교육 방법, 자료, 그다음에 교육 시간. 이 교육 내용에다가 아까처럼 그림 그리기 목적, 전개 과정 이 내용을 기관에 맞게끔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마다 교육기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접기 만드는 분도 있고 난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보호 같이 하시는 분, 주간보호, 네, 목요일날 저랑 다시 뵙겠지만 주간보호에서는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고서 만들 때 그 내용이 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고 뒤에 꼭 이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요새 보면 뭐 외부 업체 프로그램도 사가지고 하시는 기관들도 있던데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약간 프로그램에 관계된 거 중앙보나 요양에 쓰던 거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림 그리기 이런 거는 보통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시는데 이런 교육보고서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준 3번이 기준 4번이 그러니까 교육보고서를 만드셔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평가마다 아까 운영규정 교육보고서는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노인인권 보호도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을 반기별 1회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앞에 모든이 없죠. 그럼 얘는 뭐냐면 전 요양보호사에 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몇 명에게만 해도 돼.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기관에서 반기별 한 번씩만 교육을 해. 그 이상.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관 자체에서 반기별 한 번 이상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 명단이 우리 요양보호사 30명이면 30명을 다 교육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모든이라는 의미라고 여쭤볼게요. 모든 요양보호사는 어떤 기준입니까? 인력 신고된 모든 사람. 월급을 하루라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요양보호사예요. 평가 매뉴얼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운영규정이나 뭐가 됐든 요양보호사가 그만둔 해당 단기의 교육보고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 원장님들 우리가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그만둔 그 단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단 조건이 걸려요. 지자체에 퇴직 신고가 돼 있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왜? 우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어르신이 없어서 요양선생님 대기 상태로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분을 교육을 안 해도 괜찮았어요. 월급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평가 기준이 20년도 바뀌면 전부 근로자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발자 요양사님이 4월 달에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저 한 3개월 쉬었다가 일할게요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퇴사 처리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퇴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관계된 교육에는 다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이.
이거 기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요양보사님 올리라고 오늘 그만두고 2달 뒤에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운영기준 교육고서 빼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집어넣으셔야 된다고요. 저번 평가 때 우리 언제인지 아니겠지만 노인권보호가 홀수기가 끝으로 가서 엉망진창이 됐던 게 그때도 노인권보호에 모든 요양보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드린 거예요. 이분 일주일 그만둔 사람 왜 노인권 없냐고. 그때 원장님이 그런 거죠. 아니 저희는 노인권을 다 법적 의무로 한다. 근데 교육 받기 전에 이분이 그만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맞나요? 감점 맞았어요. 평가에 드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네는 신규지원 교육 안 해? 이거예요. 신규지원 교육은 1주인에 하게 돼 있죠. 거기 안에 노인권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단지 그 평가 항목이 연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어도 됐던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면 24, 25년도에 노인인권 교육보호소 법정범위 수료증만 있다고 24, 25년도를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돌아가셔가지고요. 요양보호사 명단 쫙 핀 다음에 하루라도 일한 사람들 노인권 보호에 수료증 있나 보셔야 돼요. 없다면 감점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교육보호소를 만드셔야 돼요. 자체교육보호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을 다 자체로 진행하고 올라셔야 돼요. 저희 거래처가 이걸로 감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모든 요양보호사냐 요양보호사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2교시 수업까지는 웃으면서 제가 강의할 수 있어요. 다음 강의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건강검진입니다. 이건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모든 직원이죠.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건강검진과 건강검진 매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김발자 요양선생님 주세요. 있으면 점수 받고요. 없으면 점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건강검진 확인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자, 평가 10번에 급여정보 안내입니다. 점수 3점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우리 수급자 면담 항목이에요. 보신 것처럼 우리 평가에 사무실 서류 항목이 있고요. 요양보호사들 근로자 면담 항목이 있고요. 수급자 면담 항목이 있어요. 자, 수급자 보호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 급여정 교육소 후보 받으셨어요? 받았지. 기관에서 줬어. 그러면 그 급여정 범위 및 급여 행위에 대해서 안내도 받았어. 그럼 우리 시장장님 와가지고 이 서류 보여주면서 하나 설명을 해줬어. 그죠? 기준 2번. 직원이 인권 보호 안 되면 그럼 저기 봐봐. 이 자료 주고 갔어. 우리 기관은 정말 설명 이런 것도 열심히 해줘. 이렇게 대답할 어르신이 있다소. 어르신이 있다소. 어르신이 그날 삐져만 있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어르신이 그날 삐져 계시면 난리 나요. 그냥. 그죠? 이 면담이 4개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그럼 우리 어르신에게 우리는 어떻게 준비시켜야 됩니까? 1번. 일단 요양보호사에게 평가가 나면 어르신에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의 기분을 좋게 한다. 전달하세요. 2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준비한다. 그래서 서비스 시작해서 요양보호사에 나가면 어르신이 좋아하는 약발이든가 간식 하나 드리면서 이 말을 꼭 전달한다. 어르신분을 누군가 가서 뭘 물어보면 차라리 이 말이라도 꼭 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어르신에게도 마찬가지죠. 각 항목마다 보호자에게 이거 질문하면 어르신이 보호자가 그걸 외워서 일일이 대답을 해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르신이 예를 들어 금액 보고 가서 몰라 차례 안내 설명 받으세요. 잘한다니까 우리 기관 차례가 더 낫습니다. 대답을 하나로 분기를 간다고요. 저는 오늘 면담 안중 말씀드릴 때 최소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관에서 살을 붙이셔도 돼요. 단지 그 살을 붙였을 때 우리 근로자나 우리 어르신이 대답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근로수급자 면담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인권만 했어 잘해. 그러면서 어르신이 짜증을 낸다. 그런 평가가 더 이상 어르신에게 질문을 못해요. 어르신이 화내고 계시면. 자, 절대 어르신이 삐져 계시면 안 돼요. 그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도 챙겨드리라는 거예요. 어르신 삐져 계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저번에 나 때렸어 하면 큰일 나요. 그날. 그러니까 수급자 면담 항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수급자 면담 항목 안내해 드린 거고요. 방문상담 관리입니다. 평가 11번이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짜증내는 평가 항목 중에 하나죠. 자, 좋아요. 그러면 기준 1번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한다. 어무선생님 찾고 계시죠? 지금 애매하고 계실 거고요. 애매 안 하시는 분, 방문상담 어무선생님 안 하고 안 하시는 분 이면 자체 방문상담 일지 써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매월 하셔야 돼요. 근데
방문 예약 같은 경우는 방문만 인정하고요. 우리 방문 목욕하시는 원장님들은 유선이 인정이 됩니다. 유선으로 상담일지 써도 인정합니다. 방문 목욕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업무생일치까지는 다들 하셨을 거예요. 업무생일치까지 하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업무생일치가 지금 제가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업무수행일지의 평가 기준이에요. 저는 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수행일지의 제일 중요한 건 상담 내용이에요. 평가에서는. 근데 지금 앱이 출시가 되고 앱에 입력하다 보니까 가서 복지사님들 보면 상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요구사항 계획서 맞추시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맞추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필수 항목에 뭐가 있나요? 상담 날짜, 상담 시간, 수급자명, 상담 직업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이게 필수죠. 그리고 우리 평가 메뉴의 필수는 뭐예요? 이거 꼭 들어가야 돼. 이것만 들어가면 감점 없어. 이 얘기잖아요. 여기에 요구사정과 급여계획이 있나요? 없죠. 지금 오히려 이번 평가 보면 상담 내용 대충 쓴 걸 잡아내겠다고 매뉴얼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기간 들어가가지고 상담 내용, 업무수행 상담 내용을 보면 상담 내용 아래에 예전에는 우리가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향후 계획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아무것도 안 듣는 의견들도 많아졌어요. 상담 내용만 적더라고요. 근데 상담 내용도 두세 줄. 근데 거기는 왜 출력하면 글씨가 깨알 같아요. 너무 적어가지고 뭘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상담 내용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편철을 지금은 출력을 안 하시나요? 자, 평가 때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평가 때 출력을 해야 된다. 아니다. 7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앱이 되게. 그 조건 출력하고 그 이후에 출력을 안 한다.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예?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짝수기간이라고 저랑 출력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출력을 해야만 내가 이게 어디마다 어떻게 입력됐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짝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홀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짝수가 어떻게 평가해서 맞나를 보세요. 오, 그래, 저거는 안 되구나.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네? 짝수는 일단은 저는 출력을 좀 권해드려요. 얼마 되진 않잖아요. 기존처럼. 출력해 놓으면 상담 내용에 내가 어떻게 넣는지 아마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쓰는 거고 워드 치다 보니까 상담 내용을 중요하게 많이 기록을 하셨는데 지금 앱에 보시는 순간부터 상담 내용 이상해졌어요. 지금. 근데 평가에서는 필수화 보여드렸어요. 상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위에 욕구다 뭐다 이거 따지지 않아요. 평가에서는. 운영 얘기는 저는 드리지 않아요. 운영상 얘기는 여기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평가 기준만 말씀. 운영상에서는 당연히 욕구 그게 다 맞춰야죠. 그죠? 업무수행일지 기본 작성법에 다 맞추게 있잖아요. 그거는 업무수행의 운영이고 저는 평가 기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평가에서는 원래 상담일지를 써. 그런데 만약에 기관에서 산정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정의 방법 일치를 하면 평가 기준을 동기에 충족하지 않은 서식 내에 필사항이 있으면 인정해줄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업무수행일지가 주가 아니고요. 원래는 상담일지예요. 근데 상담일지인데 기관에서 저기에 있는 가산에 의해 가지고 복지 업무수행일지 쓰면 대체 인정해줄게 이거예요. 우리가 평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담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이게 평가 기준 1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업무수행일지 지금까지 쓴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산을 안 하는 기간이 있으시면 소위 말해 우리 공단에서 나왔던 상담일지 서식이죠. 이렇게라도 매월 쓰셔야 돼요. 매월. 상담 어쩌고저쩌고 끝, 어쩌고저쩌고 끝, 매월. 자, 근데 우리가 가산으로 만약에 썼다면 이거 옛날 기준이니까요. 뭐 상담 내용하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조치 내용을. 이 내용이 요새 앱으로 입력하신다고 이 내용이 많이 부실해지셨어요. 예전 거보다. 가서 돌아가셔가지고요. 좀 확인을 해보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담 내용은 뭐라고 나오죠?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 즉 수급자가 원하는 거, 또 수급자가 뭐 해달라는 거를 쓰라고 하는 건데 본인들 돌아가셔가지고 업무수행일지 상담에 뭔 말 적어놨나 보시라 이거예요. 이거 상관없는 게 적힌 것들이 많아요.
FM 극한의 평가가 만나시면 지적을 심하게 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상당 내용에 여기에 있는 수급자 상태 요구 건의사항 위주로 좀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좋아요. 기준 1번 그렇게 했는데 기준 2번 상담별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제공 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 내용의 별도에 확인되어야 하며.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A 플러스 B감도 있으실 거고 A 기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은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어르신이 있어요. 12번의 상담을 했죠. 그러면 그 12번의 상담 중에 한 번 이상은 급여 계획에 반영하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질문 들어가 볼게요. 자, 10개월 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담 결과 해야 돼요? 10개월 하고 어르신 그만뒀어요. 상담 결과 해야 돼요? 11개월 하고 그만두신 분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평가 기준은 상담을 하고 연 한 번 이상이라도 반영하라고 해요. 그럼 내가 그 반영을 11월에 할 수도 있고 9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죠. 아, 근데 난 12월에 상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10월에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린 요즘에는 우리 복지사님들 업무량 줄여드리려고 저는 그렇게 명단 딱 펼치고 1년이 안 돼서 그만두신 분들은 명단 다 제외해요. 1년이 안 돼서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1년이 이제 1년이면 1년이 넘어갔잖아요. 12번. 12번의 상담 중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볼까요? 2025년 10월 1일 날 김발자 어르신이랑 상담을 했는데 어르신이 어깨 통증이 심해가지고 너무 아프시대요. 너무 아파서 밥만 먹고 밥도 안 먹으니까 우울하시고 어르신 감정 조절이 안 되시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치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결과를 반영하려면 30일 이내에 이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이 적든가 아니면 상태 변화 기록지에 적든가 아니면 우리 급여 제공 계획서 있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든가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평가관마다 업무 수행일지 상담 내용 적고 조치 내용에 적은 걸 인정하는 평가관도 있었어요. 근데 저번 평가 때 가면 갈수록 인정을 안 해요.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24, 25년 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돌아가서 야 우리 결과 반영한 거 보자. 급여 교육지 그러면 적어야겠다.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거 아무도 안 해보시고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거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다. 그래야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왜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럼 상담 결과를 반영하는 얘기인 건 뭐냐면 이거를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어르신 처음에 들어오시면 낙상역장 인지 욕구하고 개인별 장비형 계획서를 통합해가지고 어르신에게 맞는 1년짜리 계획서를 만들었잖아요. 이 계획서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원래 평가에서 요청하는 거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 바꾸는 계획 부분을 급여기록지에 써도 인정해줄게. 아니면 상태 변화 기록지에 써도 인정해줄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급여기록지에 10월 1일이면 10월 5일날 급여기록지 특이사항에다가 10월 1일날 어르신 상담 결과 어르신이 어깨 통증이 심하시고 밥을 잘 못 드셔서 기력이 떨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셔가지고 어르신에게 다음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기존 어르신과 대화하기를 1일 1에 10분에서 1일 1에 20분으로 변경 1일 1회 산책을 1일 1회 20분으로 산책 변경 이렇게 계획을 오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를 이 내용을 급여기록 특이사항에 적든 상태변화에 적든 아니면 이 내용을 포함하는 공단이든 급여제공 계획서를 바꾸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 반응은 뭔가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급여제공 기록지는 어떻게 돼요? 알파 얘기를 하시죠. 특이사항에 적을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거 우리가 연일에 상담 결과 반영할 때 급여제공 기록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남은 건 이제 두 번째 상태 변화 기록지. 오면 특이사항에 우리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체 내가 예를 들어 자체 별도 서식에 상태 변화기를 적는 기간이라면 오케이 거기다 적으면 돼요. 이 내용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계획서를 다시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이 다음 주에는 뭐 주 3회인데 주 5회만 한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안 받는다고 해. 이런 거 서비스 변경이 막 수시로 변경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경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동의서를 분당 받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 내용을 급여지원 이렇게 다 적어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싫으면 계획서를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답이 도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획서를 아예 바꾸면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래 어르신이 뭐 1일에 10분이었는데 1일 20분으로 그걸 기록지에 내서 적기 힘들면 계획서를 바꾸면 그냥 한 방으로 인정해줄게. 그게 싫으면 기록지에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바뀐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간이 제가 원래는 강의가 4시간을 꽉 채우기 부족해요. 오늘 우리 어제들이 강의 집중을 많이 해주시니까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몸이 무겁고 이거 허리 통증이 심해서 많이 아프해요. 통증이 있을 때요. 그러면 수급자 변경계획서, 자 급여정계획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급여정계획서가 우리 공단 급여정계획서 거의 다 주로 이용하시죠. 근데 계획서는 공단 계획서도 인정하지만 자체 계획서도 인정을 해요. 그럼 또 통보해 갖고 얘기하실 거죠. 그죠? 공단 급여계획서는 언제부터 통보하게 돼 있어요? 26년 신설 항목이에요. 급여정계획서가 우리 공단에 통보해야 되잖아요. 왜 어두워지세요 점점. 이따가 어떻게 버티신다고. 급여정계획서 공단에 입력하면 공단에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 25년 24년은 아니면 상관없어요. 평가에서 26년 신설 항목이에요. 이따 매뉴얼에 보면 26 신설로 나와 있어요. 그때 저번 매뉴얼에 병원평가 때 이상한 카드라 통신이 발동하면서 야 계획서 숙제지에 갖다 놔야 되고 무조건 통보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나갔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보시면 매뉴얼이 인증신설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공단 계획서가 아닌 자체 계획서예요. 제가 예를 들어 기간에 컨설팅 나가면 기간에 잘 되는 기간이 저를 부를까요? 아니면 아예 없는 기간이 저를 부를까요? 아예 없는 데겠죠. 가보면 계획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좋은 계획을 어떻게 해요? 자체 계획서가 인정이 되니까 이걸 하겠죠. 우리 급여적 결과평가 있죠. 네. 왜 12월에 급여 모니터링 했죠. 네. 그거 매뉴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체서시 인정한다고 나오죠. 네. 매뉴얼에 나와요. 자체서시 인정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24년, 25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급여기록지도 공단고 특이사항도 공단고 공단 급여계획서는 수정 지금 입력하면 인정도 안 돼. 그죠? 그럼 그냥 감점을 놔든가. 그죠? 아니야. 그러면 하나는 믿고 자체 계획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공단 계획서인데 계획서가 공단 서식이 있는 거고요. 그죠? 자체 우리 것도 인정을 해요. 아까 저기 전산 써두신 분들 있죠? 그럼 그건 공단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자, 자체 계획서예요. 변경 계획서예요. 사례가 어디 상담을 했더니 어르신이 몸이 무겁고 허리 통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어르신의 통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거는 투약, 신체 이런 거는 원래 계획이에요. 기존 계획에서 추가로 어르신의 통증 개선만 우리가 할 때 이거예요. 계획을 변경하실 때는 우리가 왜 낙상요청인지 욕구로 1년에 한 번 계획서 잡은 거 있죠? 이 계획서에 변경이 될 때는 경경사례만 한두 개만 바꿔주면 계획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했는데 어르신의 상담을 통해가지고 계획서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어르신이 뭐예요? 몸이 아프대요. 통증이. 그럼 통증 개선 계획만 부여하는 거예요. 추가 목표로. 솔직히 제일 힘들잖아요. 이 계획서 만들려면 복사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건 그럼 목표라는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 계획서 목표를 그대로 가져오시라고요. 기존 계획서를 그대로 가져오고 기존 계획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공단의 급여에서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목표 잡아놨잖아요. 그 목표를 그대로 끌고 오시라고요. 끌고 오고 지금 하나만 바꾸라 이거예요. 그럼 계획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획서 우리 세부 계획서 만들 때도 여기 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존 계획서 그대로 끌고 오시는 거고 기존 계획서다가 지금 통증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드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정기 계획서 말고는 이 정기 계획서를 끌어와서 변경 사유를 집어넣고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 변경 계획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이따가 우리가 이거 수급자 상담하고 변경 계획에 반영해야죠. 사례 관리 계획 반영해야죠.
그러면 결과평가 계획 반영해야죠? 맞나요? 네. 그럴 때마다 계획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만들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낙상공사인지 욕구로 만들어진 정기 계획서에 그 목표를 끌어와서 똑같이 하고 각각의 변경한 사유만 하나씩 넣어서 바꿔주시라고요. 그러면 계획서가 만들기 편해지신다고요. 얘도 이렇게 가시면은 저번 평가는 제가 지금 평가평가 18년, 17년 하면서 이게 인정 안 되는 점은 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지나가고 우리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점을 받으시니까 한번 믿거나 말거나 한번 써보시라 이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가 되면 저는 약간 유튜브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난리 나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 말리고 이렇게 하다가 감점됐어요. 그 글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확인되지 않은 거 말을 잘 못 드려요. 야, 이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연일의 결과 반영을 해결해야 되는데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변화 기록지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입니다. 근데 오히려 급여 제공 계획서가 좀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상담 변화를 보시면 되고 방문 목욕은 좋아요. 연일의 상담 결과 알게 돼요. 방문 목욕하시는 분들 있죠? 상담 결과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방문 목욕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문 목욕은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번호 12번 시간 준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수급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요한무사님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나요? 우리 직원은 잘해. 자, 2번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사전 안내 받으셨어요? 우리 요한무사는 시간 바뀔 때마다 설명 다 해주고 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지, 잘해. 이걸로 어르신이 잘해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연담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 어쨌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다른 강의를 들으면 되게 좀 있어 보이고 좀 이게 좀 FM적으로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게 평가에서 통용되나 나는 좀 의심이 많이 돼. 그 대답 조금 해가지고 되겠어?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FM적으로 외우 자신 있으면 외우게 하시라고요. 네? 이따가 낙상하고 저거 녹창하고 낙상, 치매 이런 거 나오면 더 응급상황 종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각 응급상황 종류에 대한 대응 방법 다 설명해야 된다. 누가? 여보사.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이걸 생긴 게.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입니다. 이게 원래 직전에는 수급자 알 권리 보전 평가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평가 기준 1번에 운영 규정 개요도 게시해야 되고 인력 현황 게시해야 되고 직접 평가 결과 송고서 게시해야 되는데 그게 평가에서 삭제된 거예요. 이 항목은 소위 말해서 의장경 보험 롱텀 시군구 여기에 정보를 수시 즉시 교체했냐 이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번에 평가에서는 근로자 변동을 수시로 잘 입력했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우리 이런 현황 있잖아요. 그거 물리대로 돌아가서 바꾸세요. 예? 근로자 현황 승화가 맞겠고 잘 하고 계세요? 진짜? 이걸? 내가 못 봤는데 기관 들어가서 둘이 있을 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쟤들이. 자, 네, 그런 거 바꾸시고 이 항목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저기 보고 계시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 규정 내 명시된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원리 용역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에 신원세 권리 의무 계약 해제가 반드시 포함된 자료를 이 자료를 어디다 등록해야 돼요? 롱텀에다가 롱텀에 로그인하면 왼쪽에 기간 등록 사망 있죠? 거기 누르시면 우리의 기간 사진만 입력해 놓은 게 있잖아요. 사진 옆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있잖아요. 공지사항이나 자유게시판 아무데나 글을 쓰셔야 돼요. 2026년 우리 기간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제목 내용 안 적어도 돼요. 첨부파일만 첨부를 꼭 하셔야 돼요. 첨부파일은 뭘 첨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표준약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약관. 우리 표준약관 있죠? 표준약관이 어르신들이랑 계약하는 거잖아요. 물론 운영규정을 등록하셔도 되긴 하는데 지정하는 평가가 싫더라고요. 이건 운영규정이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라는 사항이 아니지 않냐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셔도 되는데 자, 봐야
다시 제목을 그 대신 여기처럼 2020년 장기간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을 표준약관 제목을 기관에 들어가시면 표준약관 화면 파일로 된 거 있죠? 그걸 복사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이 제목을 누르고 들어가면 그냥 표준약관이에요. 표준약관에 소위 말해서 평가에서 아까 필수 들어간 것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약대항 다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만 표준약관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신원인수에 걸린 의무만 우리 운영규정에 신원인수에 걸린 의무 규정이 있죠. 네. 그것만 복사해서 우리 표준약관에 걔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롱폼에 등록하시면 돼요. 질문, 신원인수가 뭐예요? 네? 신원인수가 뭐죠? 보증인을 얘기합니다. 보증인. 보증인, 우리 그래도 보증인이 누구예요?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롱폼에다가. 네. 요거는 평가가 좋은 평가가 만나면 평가 자료 빨리 입력하라고 해요. 평가관이. 그럼 점수 준다고. 자, 노인권까지만 보실게요. 자, 노인권 보험입니다. 점수 5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보세요. 기준 1번이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 직원이에요. 모든 직원에게 노인권 교육을 26년부터는 단기별 1회예요. 24, 25년까지는 연기회인데 이번 평가부터는 단기별 1회입니다. 근데 여기 매뉴얼 보시면 자 보세요. 관련 법적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 실시 인정합니다. 자 보셨죠? 네, 이거 답이 Q&A입니다. 자, 모든 직원이 노인권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24, 25년 거 따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교육방법에 대한 기재 필수사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수하는 해당 교육에 수료증이죠. 수료증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체 교육이든 뭐든 그거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답도 Q&A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건 24, 25년 거 수료증만 믿고 그냥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셔서 수료증에 교육 내용이 있나 보시라 이거예요. 교육 내용이 없다면 이거는 평가에서 인정을 못 받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체 교육 보고서를 만드셔야 돼요. 자체 교육 보고서. 근데 자체 교육 보고서가 더 편해요. 보여드릴게요. 안 믿을까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왜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법적 의무 교육으로 내가 이건 확실했는데 생각하셨나요? 이거 다비도 Q&A는 공간에도 있고요. 저거 뭐 하시면 저희 카페 오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오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제가 급여 다비도 Q&A 있죠. 여기 누르시면 자료 다운받기는 다 해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 자료 해놨으니까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노인권 보험입니다. 자, 교육계획이고 교육계획 들어갔고요. 자, 교육보고서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아까 운영기준 교육이나 이제 그런 교육보고서랑 똑같아요. 교육일자 교육시간 쓰시고요. 반드시 아까 교육 내용에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왜 매뉴얼도 보여드렸지만 다기도 Q&A도 보여드렸지만 평가에서는 교육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수료증에는 그 내용이 없으면 이제 인정 안 하니까 아까 다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체 교육으로 커버하시라 이거예요. 교육 보고서를 똑같이 만드시되 교육 내용에 얘네 표시된 게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거 하나 집어넣고 보고서 만들고 날짜는 내가 바꾼 다음에 여기 왜 참가자 명단에다가 명단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서명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커버한다면 24년 돌아가서 우리 근로자 명단장 펼친 다음에 교육수료증 일단 교육수료증을 먼저 보세요. 교육 내용이 없네. 교육보고서 만들면 돼요. 그죠? 자체 교육보고서 해가지고 날짜 근로자별로 퇴사 전에 교육한 걸로 보고서가 한 10여 차까지 갈 수 있어요. 한 11차, 12차까지 만든 다음에 사인하시면 되죠. 그죠? 볼펜을 10개 올려놓은 다음에 그죠? 양손신공 발동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얘기는. 자, 어쨌든 자체 교육 보고서로 이거는 저도 저번 평가 때 꼴수기가 저희 머리처에서 실효청 감점받고 그 이후부터는
기관에 법정 중에 술증 있든 말든 자체 교육 보고서를 다 해드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돌아가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26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이에요.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 뭐예요? 직원당 6개월에 한 번인 거예요. 직원당 6개월에 한 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인권 보호입니다. 그래서 노인권 보호를 꼭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원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고요. 기준 2번은 직원에게 묻는 거죠. 노인권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몇 단으로 물어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노인기업 인권 보호 교육 받았습니까? 네. 언제요? 선생님 불러서요. 그죠?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이나 노인학대 신고기간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저 뭐하면 한 노인인권 자료가 한 4, 50장 돼요. 저거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요. 교육 내용 제목이라도 얘기하세요. 교육 내용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노인학대 예방, 신고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뭐 들어야 돼요? 지침, 그죠? 지침 흔들고 있어야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면담 커버하시면 되고, 기준 3번이 우리 예전에 자율제공 평가 밀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 평가에서 없어진 건 면담밖에 없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대부분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8가지 교육자료입니다. 8가지 교육자료를 어르신 집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질문. 어르신 교육자료. 어르신 집에 갖다 놔야 될 필수한 건 뭐예요? 어르신 집에 평가관이 수급자 집에 가가지고 확인하는 자료. 계약서 부분. 제공계약서 부분. 계획서 26년부터 부분. 그다음에 자료 제공 확인서. 8가지 교육자료. 그 다음. 네? 개인정. 큰 소리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연명의료. 네. 연명의료는 아니에요. 필수는 이 3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9번, 계획서 9번, 교육자료 8가지 필수예요. 나머지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소위 말해서 현장, 사무실에서 시설장이 묻습니다. 시설장님, 수급자 보호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설명하시나요? 네, 설명한대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예, 여기 있는 이 자료 갖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그래서 왜 가끔 기관에서 물어본다. 가서 기록지도 갖다 놔야죠. 상태배나 기록 갖다 놓은 기관 명세서 갖다 놓고 본인보다 불안대는 갖다 놓고 다 갖다 놔야 된대요. 그건 선택사. 그 해당 지자체에서 따라 보라면 하시는 거예요. 평가에서는 계약서 9번, 계획서 9번, 그 다음에 8가지 교육자료가 필수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어요. 평가 기준만 말씀드리라고요. 운영상을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얘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운영상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래서 교육자료를 갖다 놓으시고, 근데 이 교육자료는 언제 갖다 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이게 20년 평가니까 짝짓기가 교육자료 언제 갖다 놔야 돼, 이거? 지금 당장! 어머, 나 3분기네? 그러면 3분기 추이! 아니야, 나는 평가 끝나고 갖다 줄래. 자, 언제? 1월달 FM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자, 저같이 A쪽으로 가는 애들은, 자, 평가 내가 3분기다 그러면 3분기 준비 갖다 놉니다. 아니면 아예 저희 원천님들 보고 평가 통보되면 그때 갖다 놓으라고 해요. 왜냐고요? 지금 갖다 놓으셔도 내가 평가가 9월이면 9월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자료가 어딘가에 사라져 있어요. 그죠? 왜? 일단 평가 때 또 요학부사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학부사님 맞춤 하나 더 줄게. 빨리 와봐. 와가지고 밀린 저거 약품 신고도 좀 하고, 그죠? 당부 말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자료 하나 주면서 이거 어르신 잘 보이는 텔레그램 뽑아놔야 돼. 그 퇴근하고 갈 때는 저기 서랍에 넣어놨다가, 그죠? 다시 일할 때 꺼내놓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운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갖다 놓으시는 거는 이미 갖다 놨잖아요, 이미. 안 갖다 놓은 기간은 없잖아요. 단지 내가 26년 평가를 대비한 새 자료들이죠. 요거는 내가 평가가 언제인지를 보고 잊어버리면 또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저는 이걸 필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준 3번이고요. 기준 4번은 어르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모든 수급자나 급여를 이용한 모든 가정의 직원들도 존중받으세요? 어르신 뭐라 해야 되는 건가? 많이 보입니다, 이제. 잘해. 우리 유영사 잘해. 이게 제가 생각한 거지만 질문 4개 보이거든요. 은근 잘해라가 다 맞아 들어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르신이 그 말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기준 5번. 개인정보 평가 항목 1로 들어왔어요.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 열쇠 꽂아놔야 됩니까?
뽑아놓으실 때 꽂아놓은 감점이에요. 뽑아야 됩니다. 꽂아놓은 거 보이는 순간 평가관이 보통 저희 원리체 보면 들어오자마자 뭐 본대요. 그리고 서랍에 열쇠 꽂혔나 본대요. 9층처럼 열쇠 꽂아놓으시면 안 돼요. 열쇠는 다 잠그고 뽑아놓으셔야 됩니다. 전날. 그리고 서류는 다 캐비넷에 넣고 부족하면 어디다? 상자에 받아. 그렇지. 트렁크에 갖다 놓으시라고 해요. 네? 그리고 평가관이 서류 꺼내라고 해도 하지 마시고요. 평가관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평가관이 이제 서류 좀 볼까? 이제 꺼내도 될까요? 그럼 그때 꺼내놓으시라고 해요. 네? 어떤 꺼내놓으실 때는 평가 번호대로 쫙 꺼내놓으시고 어르신 개인편절은 달라놓으시면 주세요. 네. 네? 네. 괜히 답을 볼 수 있으니까 누구 드릴까요? 그거 주세요. 질문. 어르신은 현수급자를 본다? 종료자도 본다? 동료자도 본다. 종료도 보죠. 현수급 가장 오래된 어르신 본다? 가장 최근 어르신 본다? 평가가 나은. 네? 저번 평가 때 저희 머리 전 대구였는데요. 종료자 4명 보고 가더라고요. 완전히 소리를 치고 가더라고요. 야, 물론 종료자를 준비했지만 종료자 4명 보고 갔는데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마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하연수급자만 볼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2교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쉬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이 다음 과목은 욕구사정 낙상무차인지 욕구부터 우리 사실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충분히 쉬셨다가 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때는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시간 고생하셨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